안녕하십니까. 유통기업 경영 컨설팅을 맡게 된 박한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을 어떤 의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다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네요. 사실은 이 유통기업 경영 컨설팅에서 6컨 이 강좌는 꼭 대면으로 좀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과목이 이론적이고 조금 더 지루하고 숫자 얘기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또 여러분들의 더 효율적이고 또 강의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그런데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유통기업 컨설팅 중에서 1장의 전반부를 할 예정이고요. 유통기업 컨설팅 중에서 6주를 이 유통기업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그러니까 PDP를 강의할 건데 이거는 경영 진단 오늘 이번 시간에 경영 진단부터 이제 뭐 이익 소매점의 이익 관리, 매출, 고객, 상품 효율, 재고 관리, 가격 설정, 인적 자원 관리, 점포 시설 등 소매점 전반에 걸친 어떤 그 경영에 대한 내용을 소매점 경영에 대한 내용을 어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장의 전반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으로서 이제 경영 진단,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하는 어떤 그런 건데 지도를 하려면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환자가 있다 그러면 환자의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하는 것처럼 기업에서도 경영 진단을 잘해야 그 기업의 컨설팅을 잘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영 진단 컨설팅을 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영 진단을 하는 건데 경영 진단 중에서도 왜 점포를 진단하는 건가? 진단을 실시하는 목적, 그다음에 대상, 평가 대상,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진단 결과로부터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 그리고 경영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 부분에 있어서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숫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1장을 가지고 2시간에 하는데 어떤 장은 6주에 18시간에 10장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는 1시간에 1장씩 강의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이제 25분만 지나면 1시간이지만 그거는 이제 뭐 40분, 50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감안해서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점포를 진단해요? 점포가 어떤 잘 되면은 진단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사람이 건강 진단을 하는 거하고 또 같은 거예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건강검진 안 받아도 잘 살 것 같으면 진단이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소매점의 점포도 진단을 하지 않아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진단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소매점을 개설한 중에서 한 25%에서 30%는 월세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상황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현재 상황에 자영업자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매점 특히 슈퍼마켓, 편의점 이런 뭐 마트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서 4분의 1이 임차료, 관리비도 못 내면서 적자를 보는 업체가 한 30%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 겨우 생계 유지를 하는 점포가
한 뭐 60%, 이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는 뭐 8.3%다. 이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다. 우리가 건강에 안 좋으면 어때요? 병원에 자주 가서 진단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점포를 진단하는 거는 경영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점포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진단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경영 진단이란 어떤 이론적인 걸로 쓰니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경영 조직체를 인체에 비유하여 의사가 건강 상태를 진단하듯이 기업의 경영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컨설턴트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의 현상을 조사 분석하여 기업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원인을 찾아내고 합리적으로 더 잘되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를 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경영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대안을 수립하는 거겠죠. 그러죠? 사실 이제 선생님도 건강 진단을 비유를 했는데 특별히 건강을 아프지 않아도 매번 1년에 한 번씩 경영 진단을 받아요. 건강 진단을. 그리고 또 아프면 병원 가고. 근데 경영 건강 검진을 한 25만 원 이렇게 개인이 한다 이거예요. 근데 기업도 건강 진단처럼 경영 진단을 우리 사람이 건강 진단하듯이 경영 진단을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5년에 한 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4분의 1, 한 30% 이상이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자영업은 더더욱 어려우니까 경영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는 거를 예를 들자면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고 그럴 때도 증세를 파악하고 현 상태를 점검해서 정확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대안으로 치료행위를 하듯이 인체의 병을 치료하듯이 기업에도 똑같이 점포의 경영 진단에 절차가 있다는 거죠. 점포의 경영 진단의 절차는 뭐 여기서 6단계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꼭 이게 6당 1, 2단계를 합할 수도 있고 5, 6을 합할 수도 있고 또 세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어떤 단계를 좀 거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환경을 좀 파악하는 거지. 점포의 전체적인 내부적인 환경이든 내적인 환경을 파악하는 거 첫 번째. 환경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2단계는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 자원을 파악하고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거죠. 그리고 3단계는 어떤 수준의 경영 성과를 올리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적절한 경영 전략을 세워서 5번째 단계는 경영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조언하는 것처럼 경영 활동이나 경영 자료 축적에 관하여 조언을 하고 어떤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나 관리 집행 등에 대해서 공헌을 하는 컨설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경영 진단을 실시하는 목적. 경영 진단의 목적은 고객의 기업의 어떤 문제점을 기업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조사해서 어떤 현상을 파악한 후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필요로 하는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다. 경영 진단이라는 거예요. 이에도 의문시되는 문제와 고객이 추구하는 목적과 성취된 결과들의 관계를 조사해 기업 스스로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고객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건강진단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아픈 데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통해서 또 다른 재도약을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을 한번 받고 나서 조금 더 새로운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무슨 뭐 재테크에 새로운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직무적으로 더 다른 일을 벌일 때는 나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하다는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듣고 나서 하면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영 진단도 새로운 도약,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때 문제점을 없는지 진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진단의 목적의 확인. 경영 진단을 실시할 때는 왜 경영 진단을 하나? 건강진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질병이 의심돼서 하는 건지 단순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지 이러한 목적이 다른 것처럼 건강진단도 경영진단도 왜 진단을 실시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해서 점포가 어려울 때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일 때는 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방향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경영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어찌됐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경영진단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의 경영진단의 방법은 뭐냐? 경영진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전문가 집단을 한테 의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외부에. 그리고 아니면 사내에 어떤 전문가들한테 맞는 방법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사내 전문가를 활용하든 컨설팅 회사 같은 유명한 외부 기관을 활용하든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든 어떤 진단을 하는 건데 진단 수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진단 목적과 진단 수법의 활용법이 적절한지를 항상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부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막 10억 막 이렇게 하는 컨설팅 비용이 5천만 원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부에서 우리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기존의 인력 자원과 기존의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경우는 별도로 추가적인 돈은 들지 않겠죠. 그런 점도 있지만 또 확실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외부 사람은 확실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내부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으면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거지. 사장님이 싫어하는 말은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믹스해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경영 진단을 받을 때는 제로 베이스 사고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백지 상태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잘 그릴 수 있잖아요. 칠판에 어떤 글씨를 쓴다고 그럴 때도 빈 거에서 써야지 낙서된 거에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영 진단도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해야 된다. 현재까지 상식이나 기존의 이념을 가지고 하면 편견이 사로잡을 수 있으니까 백지 상태로 돌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자세로서 어떤 경영 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왜 그런가 자문해보고 다른 조직 사람과 다른 부서 다른 또 경쟁사 이런 사람 의견을 나눠서 규제가 엄격한 업계라든지 규제가 없어지거나 내용이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생각해 보면서 이런 걸 제로 베이스 상황에서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진단 대상은
사실은 이제 경영의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진단은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하는 데서 거의 무료로 많이 실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점, 도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 상태의 어떤 경영 진단을 의뢰를 하면 매출 활성화라든지 상권이라든지 경영 개선이라든지 자금 동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어떤 경영 진단하는 방법을 많이 알고 있음으로써 학습을 함으로써 나중에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내부적으로 회사의 경영 진단을 실시하는데 동참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경영 진단을 무료로 실시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경영 진단의 어떤 대상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경영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는 점포에 대표자가 관리하는 경영 이념과 정책, 경영 방침, 계획, 경영 전략, 경영자 능력에 관해서 경영 어떤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경영의 디테일한 각 부분을 다 진단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 진단의 대상은 생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생산 계획에 타당한지 물론 이제 소매점에서는 이 부분하고는 생산 관리 부분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만 제조업체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편의점에서 경영 진단을 한다고 그러면 본사의 제품 계획이 타당한지 저 본사의 구매 조직이 합리성이 있는지 본사의 애주관리 방법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도 있고 유통업체 입장에서 내가 편의점을 운영한다면 이런 부분을 본사의 부분을 컨설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판매 관리 부분도 판매 계획이 타당한지 500만 원씩 매출이 일어나는 소매점인데 갑자기 1000만 원씩 목표가 되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판매 조직 및 경로는 적절한지 유통 경로 같은 경우는 한 번 결정되면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 거래처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정확한 진단을 해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조사 및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적절한지 판매 촉진 및 광고 선진의 적절성 우리 회사의 판매 촉진 방법이 사은품을 주로 주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푸시하는 방법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풀 광고를 하는데 푸시만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 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 풀적인 판매 촉진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건지 그 다음에 광고 선전하는데 TV 광고, 라디오 광고, 접지 광고 어떤 매체를 사는 것이 우리 고객들에게 더 적절한 건지 그 다음에 판매 사원의 관리에 타당성은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경영 진단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인사 조직 부분에서도 채용 및 승진 제도의 적절성 그 다음에 복리 후생 제도의 적절성 우리 종업원들이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잘 됐는지 근무 환경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경영 진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 상당히 큰 기업도 근무 환경 같은 게 열악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막 이렇게 백혈병이라든지 산재 이런 시비가 돼서 뭐 어떤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시비를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기업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근무 환경의 적절성,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사항은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회계관리, 이익계획도 타당한지, 그 다음에 작은 계획은 적절한지, 그 절세 경영관리제도의 운영 여부 및 타당성. 사실 요즘 같은 거는 세금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요즘 개인에게도 세금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절세하는 것처럼 기업에서 세금을 절세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그 특히 공인회계사 이런 법인에서 세금 절세 부분 이런 컨설팅이 되게 인기리에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서 혹시 세무사나 회계사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분야가 여러 분야인데 세무 분야 이 분야가 앞으로 그 가능성과 그 지속적으로 유망한 업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좀 검토도 한번 해보세요. 경영진단의 평가 기준은 어떤 경영 이념이라든지 목표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이 평가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성과 효율성이 평가 기준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일반 기준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영 이념, 경영 목표 기준은 뭐냐면 우리 점포의 현상이 우리가 당초 생각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이나 비전 또 당초의 경영 목표하고 목표를 수행하는데 적절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정도를 지표상으로 보는 거고 성장성과 효율성은 우리 점포가 과거와 비교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 기준은 동일 업종의 타 점포와 경영 지표를 비교했을 때 어떠한 것인지 우리 점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에요. 경영 진단의 평가 기준은 세 가지로 경영 이념이라든지 목표 기준 그 다음에 성장성과 효율성 기준 그 다음에 일반 기준 일반 기준은 우리가 가장 나쁜 게 이제 우리도 남하고 비교하는 게 나쁜 거지만 기업에 있다 보면 산비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분석을 해요. 산비 첫 번째는 목표비 두 번째는 전년비 전년보다 올해 얼마나 팔았느냐 세 번째는 남보다 내가 얼마나 팔았는가 이게 산비야. 목표비 전년비 남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점 대비 이걸 보통 산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취직 가면은 이 세 가지 비율이 여러분의 경영 어떤 회사의 부서에 많은 어떤 분석 대상이 될 거야. 경쟁은 일반 기준에 목표비, 전년비, 그다음에 경쟁이 없으면 타팀은 어떤데 너의 팀은 어떠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경쟁에 있지만 취직을 하게 돼도 또 경쟁의 연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떤 정보를 이용하는 건가? 정보의 효용. 정보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행동 선택에 작용하는 유용성이다. 정보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이 정보가 어떤 유용한 정보가 있고 유용하지 않은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특히 경영 진단을 할 때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정확한 진단이 되는 건가. 우리가 건강 진단을 하는 것도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픈데
속병이 아픈데 이장이 바로 속술인데 내과를 가지 않고 안과 의사한테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한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감기 걸렸는데 바로 한의원을 간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한의원을 가는 것보다 감기 환자는 바로 일반 병원에 가서 낫고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이라든지 몸 감기가 치료된 연후에 체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한의원을 간다는 거지. 그리고 정보가 불확실하면 내가 아픈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야 될 곳을 안 가고 다른 곳을 진단받으러 갈 수도 있다. 이러한 것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내부에 다양한 정보가 있다. 그리고 조직 내부의 직원 명부라든지 업무 관련 자료라든지 영업 일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계획서라 뭐 사내 배포 자료라든지 이러한 점포 내부의 다양한 또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기 그다음에 핵심 사고는 기업 내부 외부는 어떤 것이 있는가,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항상 감지하고 있는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숫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거를 감안해서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가 있다. 그래서 내부 정보는 사내 내부 정보는 뭐 대차대조표라든지 현금 흐름표, 자금 조달, 자금 운용, 그다음에 뭐 클레임 정보, 고객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라든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조사를 사내에 어떤 기업을 어떤 슈퍼마켓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슈퍼마켓의 내부적인 정보를 이렇게 분석해 보고 외부 정보, 거시적인 정보, 신문이나 잡지, 뭐 은행의 보고서, 그 다음에 미시적인 정보로는 대상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업계 관련 잡지, 뭐 이러한 기타 등등의 외부 정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보 경영 진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점포에 같으면 점포의 포스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나가는 포스를 데이터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매입에 관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매입에 대한 전표. 그 다음에 경비 지출한 전표. 그 다음에 연간 결산한 전표. 그 다음에 비교 분석에 필요한 동일업종의 타점포의 결산서. 협회에서 공표하는 분석이나 경영 지표. 이러한 자료들을 가까운 곳에서 찾아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를 분석해야 된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데이터 활용은 정보를 수집했으면 이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원 데이터를 각용하기 위해서는 직계표나 그래프로 작성하기도 하고 연간 뭐 한 이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연간, 월간, 일간, 기간과 비교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데이터를 정보로서 활용해서는 가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경영 진단에 점포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 점포 진단을 왜 하는지, 점포 진단을 왜 해야 되는지에서부터 대상, 그 다음에 점포를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경영 진단을 활용할 것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모집된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 거를 강연을 통해서 경영 진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